오늘 리뷰할 작품은 현재 샤롯트 시어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입니다. 저는 현재 유정한, 윤공주, 조정은 회차 1번, 홍강호, 윤공주, 최수진 회차 1번 이렇게 총 2번 다녀왔고요. 바로 리뷰 시작해볼까요? 사실 저는 이번 지킬을 볼까 말까 좀 고민했어요.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할인 좀 풀리면 보려는 것도 있었고요. 솔직히 노할인 좀 빡세잖아요. 근데 이럴 때 또 막상 가면 재밌게 보고 네 맞아요. 가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솔직히 이 작품 스토리가 재밌어서 노노 순전히 넘버와 배우의 역량 때문에 가는 것. 하지만 스토리는 한번 짚어봐야겠죠? 메모장 뿅. 첫 번째, 지킬 이런 제길 진짜 지킬 명치에 스크립 펀치 겁나 꽂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하이드는 뭐 순수 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지킬이 진짜 레알 패고 싶었음. 뭐 캐릭터 구조상 어쩔 수 없긴 하죠. 지킬이 좀 여지를 남겨줘야 그 여지로 이따 하이드란 캐릭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당일 약혼식을 치렀는데 아무리 그래도 친구 손에 이끌려 가도 그런 곳을 가는 게 맞나요? 또 가서 루시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맞나요? 루시가 뺨 맞고 얼굴 남아있냐고 묻자 지킬의 대답. 휴, 너무 예쁜 얼굴이시네요. 아니 거기다가 명언까지 내밀면서 그냥 친구라고 해요. 아니 지금 약혼식 올리고 온 사람 빠짐? 근데 그걸 다 보고 이 장면을 회상해보면 소름 끼치죠. 하이드가 지킬의 내면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였으니까 이때 지킬은 사실 속으로 루시를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스크립 펀치 겁나 꽂고 싶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둘이 키스까지 하네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지킬을 진짜 완전 선, 하이드를 완전 악으로 구분하지. 저는 솔직히 이 작품 보면서 지킬을 선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좀 애매해요 지킬이. 두 번째, 하이드의 탄생. 지킬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하이드죠. 숨겨진 성욕을 하이드로서 루시에게 표출하게 되고 성주드 병원 이사진들의 그 반감을 그 하이드로서 그 사례로 표출하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스트라이드에게 또 얼마나 감정을 쌓아온 건지 성주드 병원 회의 때 스트라이드에게 악감정을 가졌는데 그 감정을 극상 한참 뒤인 결혼식에서 뭐 복수로 표출하게 되죠. 이렇게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마치 선처럼 보이는 지킬 안에 숨겨져 있었던 악을 하이드란 캐릭터로 보여주며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이드는 정말 약물 효과로 인해 탄생된 것일까요? 아니면 약물의 효과는 1도 없었는데 플라시보 효과로 인해 하이드란 캐릭터가 탄생한 것일까요? 이런 의문을 남긴 채 저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이드의 탄생은 곧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탄생이다. 뭔 뜬금없이 소리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극은 하이드가 이 작품을 멱살 잡고 슈퍼 하드 캐리합니다. 팩트 한번 강하게 꼽아볼까요? 하이드 탄생 전까지는 솔직히 지루해요. 아니 이상하게 앞부분에도 명넘버들 쭉 깔려 있거든요. 파사드도 있고 뭐 테이크 미 에즈 아이 엠도 있고 브링 온 더 맨도 있고 한데 제가 이 극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솔직히 지금 이 순간 넘버 나올 때까지는 스토리가 너무 지루해요. 모든 씬이 다 뒤를 위해 필요한 씬이긴 한데 너무 질질 끄는 느낌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근데 하이드 탄생 후부터는 뭐 꿀잼이 되긴 하죠. 세 번째, 성주드 병원 이사진. 이사진들은 나중에 차례차례 하이드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살해당한 이유는 지킬이 이들에게 악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하이드가 이 악감정을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옮겼죠. 근데 여기서 한번 되새겨볼 내용,
진짜 이들은 살해당할 만한 행동을 했나입니다. 물론 주교는 당연히 싸죠. 근데 나머지 이 사진들은요? 돌이켜보면 지킬의 의견을 반대한 거밖에는 없지 않나요? 극 작품상 악역으로 좀 표현돼서 그렇지 내용을 뜯어보면 이 사진들의 입장도 납득이 가요. 아니 내가 이 사진으로 있는 정신병원에서 저 사람에게 뭘 믿고 환자를 맡겨요. 심지어 환자로 실험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킬은 속으로 회의 때 감히 날 반대해? 아,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들의 죄는 오직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몰랐던 것밖에는. 네 번째 주제, 아쉬운 루시와 엠마. 지킬 앤 하이드는 지킬의 등장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지킬이 스토리의 전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루시와 엠마는 주연급인데도 불구하고 등장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이들에게도 초필살기 넘버가 있습니다. 루시는 초필살기 넘버 어뉴라이프, 엠마의 초필살기 넘버 한때는 꿈에, 이 밖에도 이 듀엣곡인 인 히즈 아이즈도 있고요. 하지만 이 두 캐릭터는 단순히 지킬과 하이드의 캐릭터 구현화를 위한 도구로만 좀 사용된 느낌이 있습니다. 루시는 하이드를 위한 캐릭터, 엠마는 지킬을 위한 캐릭터, 이렇게 밖에는 안 보여요. 두 캐릭터가 모두 지킬과 하이드로부터 영향을 받는 캐릭터지 지킬과 하이드한테는 영향을 거의 안 줘요. 서사가 있기는 한데 그 서사들로 결국은 다 지킬과 하이드를 위한 서사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엠마와 루시는 캐릭터 매력도 살짝은 덜한 편이 있습니다. 작품상 어쩔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쉬워요. 다섯 번째, 지금 이 사람이 지킬인지 하이드인지 묘한 순간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막 머더 씬. 넘버 중에 지킬이 약국으로 와 약품을 구하는 그 미니씬이 있죠? 여기서 약사가 어디 편찮냐고 물어보자마자 버럭 성질 내면서 난 아주 평온해 라는 대사를 합니다. 과연 이 대사를 한 자가 지킬일까요? 하이드일까요? 배우별로 디테일이 다 다르지만 저는 왠지 느낌이 하이드 같았어요. 류 지킬은 마지막에 하이드로 변한 후 난 아주 평온해 한 것 같고, 홍지킬은 변하면서 약국문을 나가버린 것 같았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여섯 번째, 루시의 마지막 순간. 루시는 과연 마지막 순간에 하이드가 사실 지킬이란 걸 알았을까요? 하이드가 루시에게 서서히 다가가자 루시가 지킬에게 부른 노래를 음침하게 부르잖아요. 저는 이때 왠지 루시가 알아차렸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킬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이때 보면 볼수록 좀 위화감 드는 연출이 있어요. 하이드에게 지킬로 변하고 죽은 루시를 이렇게 딱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망토를 덮어주고 울면서 막 나가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뭐랄까 그냥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확 미친놈처럼 뛰쳐나가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뭔 느낌인지 아시는 분? 일곱 번째, 아니 이 작품은 시도 때도 없이 진짜 계속 인간의 이중성을 대놓고 강조해요. 이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알았어 지겨워 이제 그만 말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파사드 때는 뭐 초반이니까 이해 가지만 나중에 파사드 리프라이즈 격인 넘버가 꽤 몇 번 나옵니다. 참고로 이 파사드가 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그 주제를 나타내는 메인 넘버죠. 아무튼 이 넘버가 루시 술집 그 앞부분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스파이더가 부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 사진 유령들이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넘버뿐만 아니라 캐릭터들도 너무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기 위한 단면적인 캐릭터라 입체감도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솔직히 스토리가 지루한 편입니다. 근데 이 지루함을 아까도 말했죠? 하이드가 슈퍼 하드 캐리한다고. 지금까지 스토리에 대해 한번 짚어봤고요. 넘버에 대한 이야기는 프리뷰 영상에 아주 길게 언급되어 있으니까 참고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가 재밌어서 가는 게 아니라 넘버 때문에 갑니다. 그만큼 지킬 넘버는 좋아요. 뭔가 호불호가 없는 느낌? 거기다 무엇보다 초필살기인 지금 이 순간도 있는 게 크죠. 아무튼 이번에는 넘버 리뷰 말고 한번 넘버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재활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넘버에 대해 딱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Take Me As I Am. 가사라고 하는 순간 제가 어떤 걸 이야기할지 다들 왠지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센스판. 나를 봐요 나의 두 눈을 아는 사람 아니면 타인. 이거 좀 고쳐주면 안 돼요? 뭔 말이야 이게. 여기 원래 그 영문 가사가 이거예요. Look in my eyes, who do you see there? Someone you know or just a stranger. 발음 좋나요? 아무튼 이거거든요. 해석을 해보자면 내 두 눈을 바라봐요. 당신은 누가 보이나요? 당신이 아는 사람이 보이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이나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제 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나잖아. 이런 의미인데 이게 나를 봐요 나의 두 눈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는 사람 아니면 타인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공연 볼 때마다 아니면 타인 나올 때마다 위화감이 계속 들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이제 재활용에 진짜 넘어가 보자면 지킬 앤 하이드 뿐만 아니라 다른 뮤지컬들 역시 넘버, BGM 재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리프라이즈라고 하고요. 근데 저는 특히 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재활용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우선 인투 더 다크니스. 이 작품의 첫 번째 넘버죠. 자신의 아버지를 앞에 두고 꼭 치료하겠다는 마음에 부르는 넘버인데요.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컴프론테이션 전에 한 번 더 나오죠. 이때는 정반대의 상황, 자신의 실험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결국 승리하겠다고. 하지만 이때 승리하겠다고 한 건 정말 승리하자 이 느낌이라고 하기보다는 승리하자 절규에 가까운 느낌이죠. 근데 또 열받네. 방금 지 손으로 루시 죽여놓고 그걸 또 현장에서 받고 울부짖으면 밖으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또 무슨 뭐 승리하겠대. 스크립 펀치 겁나 꽂고 싶음. 잠시 제가 하이드로 변신했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같은 노래를 다른 느낌의 상황에서 불러 상황을 더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고 파사드, 너의 가면 속을 알고 나면 이라며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언급하는 넘버로 극상 세 번째 나오는 넘버죠. 이 넘버는 2막에서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컴프론테이션 다음에 죽은 유령들이 나와 다시 한번 이 넘버를 재활용하죠. 이때는 인간의 이중성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느낌으로 쓰이지만 이 넘버는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을 할까요? 힌트. 바로 이전 씬들을 보면 더웨이백 때 지킬의 옷이 피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피범벅 되어 있는 옷을 컴프론테이션까지 계속 입고 있죠. 근데 파사드 리프라이즈 다음 씬은 어떤 씬인가요? 바로 멀쩡한 지킬이 등장하는 결혼식 씬이죠. 바로 지킬이 옷 갈아입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넘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사드가 또 한 번 이 역할을 하는 씬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전의 씬도 그렇죠. 스파이더가 또 파사드를 부르는데 스파이더가
파사드 리프라이즈를 부르는 씬이 있는데요. 극적으로 보면 인간의 이중성을 또 강조하는 씬이긴 한데, 아니 진짜 이 작품은 너무 인간의 이중성을 대놓고 그 표현한다니까요. 좀 관객들이 보고 좀 해석할 여지를 남겨줘야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계속 표현하니까 아니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하이드로 변했네요. 야 하이드 들어가. 아무튼 스파이더가 등장해서 되게 뜬금없이 파사드를 부르는 이유는 역시나 지킬이 멀쩡한 옷에서 피범벅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시간을 벌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넘어서는 Take Me As I Am 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넘버 앞에 나오는 넘버, 바로 2막에 나오는 한때는 꿈에죠. 한때는 꿈에. 1막에서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따라갈게요 라는 의미로 부르고 2막에서도 역시 같은 의미로 부르며 엠마의 변함없는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트랜스포메이션, 지킬이 주사를 맞고 모든 게 정상이라고 헛소리 하자마자 펼쳐지는 넘버이긴 한데 이 넘버도 바로 컴프론테이션에서 따온 거죠. 포스트 트랜스포메이션은 지킬에서 하이드로 처음 변하는 순간, 그리고 컴프론테이션은 지킬과 하이드가 대립하는 순간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라이브, 하이드로 변신하자마자 부르는 넘버로 1막 마지막에 얼라이브 2, 즉 리프라이즈가 또 나오죠. 이렇게 재활용을 하면서 하이드의 성격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노래 못하겠네요. 이건 앞서 언급했죠. 1막에서는 루시가 지킬에게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넘버를 부르지만 2막에서는 하이드가 루시에게 부르죠. 이렇게 재활용을 함으로써 극적 효과를 더욱더 높이는 역할을 하죠. 또 몇몇 개 있긴 한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한번 그 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 현재 무대는 지킬 앤 하이드 내한 공연 때 처음 사용됐고 라이센스는 전 시즌부터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묘한 게 그 전 무대가 또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때 뒤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덜컹덜컹 입장하는 실험 무대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의 방은 저는 전 무대가 더 나았어요. 그 뒤에 빨간 조명 딱 대각선으로 쏘아지는 무대 있잖아요. 근데 일이 중얼중얼 거려도 확실히 바뀐 무대가 더 낫긴 하죠. 또 근데 여기서 함정, 지킬 앤 하이드는 어찌 무대가 최신식으로 바뀌어도 요즘 대극장 무대들과 달리 테크니컬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무대 보는 재미는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때 그 무대 전환 빼고요. 두 번째, 컴프론테이션.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스토리보다는 넘버 때문에 이 작품을 보는 거라고. 물론 지킬 앤 하이드 하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나, 저는 이 컴프론테이션 때문에 갑니다. 제가 이 넘버에 대해, 이 연출에 대해 큰 점수를 주고 싶은 이유는 사실 어떤 뮤지컬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의 넘버이기도 하고 배우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넘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짜릿하잖아요. 거기다가 배우별로 디테일도 다 달라요. 이거 보는 재미가 크죠. 와, 어떻게 이런 넘버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몸 획획 돌리면서 부를 넘버를 만들었는지 아주 칭찬합니다. 세 번째, 천둥. 아니 어느 순간부터 천둥 소리에 놀라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1막 천둥 말고 2막에 나오는 천둥. 10주년 공연 때만 해도 천둥 빡 나오면 1층, 2층, 3층 다 난리 났거든요. 다들 놀라거나 아니면 놀란 자신의 모습 때문에 웃거나 그런 그 리액션 맛집이었는데 저번 시즌부터 놀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만큼 지킬 앤 하이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닌가 라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즉 점점 고인물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가격 때문이다.
네 번째, 배우. 우선 유지킬과 홍지킬 특징을 한번 짚어볼게요. 신속록 지킬 관람까지는 아직 많이 멀어서 신속록 지킬은 아직 한 달가량 남았어요. 나중에 커뮤니티에 짧은 후기 남겨보겠습니다. 우선 유지킬은 아무래도 초형부터 하셔서 그런지 마치 지킬의 나이드의 정석인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홍지킬은 약간 변형 기출 문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이드 때 목소리를 갈거든요.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어떻게 가는지는 현장 가서 보시면 되시고요. 저번 시즌에는 그르렁 많이 하시던데 이번 시즌에는 그런 디테일은 좀 없애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킬과 하이드의 폭은 유정한 배우님의 경우는 다소 좁은 느낌이 있었지만 홍강호 배우님의 경우는 그 폭이 좀 넓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하이드는 사이코라고 하면 홍하이드는 괴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킬들이 애드립을 하는 구간이 하나 있죠? 아니 애드립이 암묵적으로 허락되는 구간이 더 맞겠네요. 바로 실험실 씬이죠. 그 마약 씬. 유지킬은 역시 정석 느낌대로 가세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거를 되게 무슨 연구처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는지는 현장 가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홍지킬의 경우는 그 짧은 시간에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마약 하더니 손을 입으로 가리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손으로 자기 엉덩이를 팍 치는 거예요. 이러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상적으로 하십니다. 신속록 지킬은 마약 구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이 마약 같은 구간 제일 온갖 디테일 다 들어가 있었던 지킬은 제 기준에는 은지킬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시는 아직 그 윤공주 루시밖에는 안 봤는데요. 딱 느낌을 정리해보자면 눈망울 때문인지 표정 연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되게 보면 볼수록 애처롭고 불쌍한 거예요. 넘버는 당연히 잘 소화하십니다. 그리고 엠마는 조정은 배우님과 최수진 배우님으로 본 상황인데 디테일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야 좀 갈립니다. 지킬이 죽을 때 조정은 엠마는 펑펑 울지만 최수진 엠마는 지킬에게 다가가서 마치 이제 편히 쉬세요 라는 느낌으로 보내줍니다. 다음으로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킬 아버지에 대해 잠깐 언급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좀 디테일에 신경 좀 써주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머리는 검고 풍채도 좋으신데 나중에 지킬의 집에 걸려있는 초상화를 보면 머리도 하얗고 몸도 마르셨잖아요. 아 이건 좀 신경 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교, 솔직히 죄송한데 전 아직까지 이번 시즌 주교에게 적응이 안 됐어요. 1막 엔딩에서 야옹 해봐 라고 한 후 소녀가 중얼거리듯이 하자 더 크게 하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아 저는 이 디테일이 그렇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앙상블. 지킬의 나이드라 하면 이 앙상블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만큼 이 작품에서는 앙상블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파사드도 있고 머더도 있고 이번 시즌 앙상블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긴 한데 머더에서 그 신문파리가 나오잖아요. 이 신문파리가 나는 아냐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좀 빼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까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리뷰였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스토리는 딱히 재미는 없었으나 하이드가 슈퍼 하드 캐리하기 때문에 커버가 된다. 그리고 넘버랑 배우가 멱살 잡고 가는 극이니까 역시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만나요.